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눈밑 고랑에 필러를 시술해서 평평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던데 그런 방법도 좋을까요? 원래는 이걸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건 이제 해부학적 용어인데 이 눈물고랑에 있을 때 대개는 이 위에는 경막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이 고랑이 생겨 있죠. 그래서 이 고랑을 수술로 채우자는 1번, 2번 여기를 수술로 채운다는 건 여기 있는 지방을 재배치해서 여기서 꼬매준다는 뜻이고 여기에 필러를 놓자는 의견 2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건 마치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것처럼 의견이 극명하게 약간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수술로 해결하는 쪽을 추천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필러를 위에 뭔가를 덮는다는 게 실제로는 이 필러의 유지기간이 영원하지가 않고요. 실제로는 여기가 왜 들어가 있냐면 내부를 보면 여기에 뼈가 있거든요. 이 눈물고랑 밑에는 뼈가 있어서 뼈 위에 언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산으로 치면 산에 산 능선이죠. 이 산기슭을 따라서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러를 넣어봤자 실제로는 이 아래쪽에 모이거나 이 전체를 편편하게 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흔히 틴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그냥 번져버리는 경우도 흔히 생겨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수술로 해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. 선생님, 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조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그럼 아예 수술 안 권하고 필러도 안 권해요. 그리고 저도 해드리기는 싫지만 저는 잘 안 권하는 편이에요 말하고 필러를 놔드릴 때도 있어요. 그렇다면 저는 아주 좋은 필러들을 권합니다. 굉장히 부드럽고 이 연조직에 잘 생착될 만한 뭔가 좀 잘 모양을 만들어 줄 만한 굉장히 비싼 필러들을 권하는 편인데 역시 어려운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제 예전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애교 필러를 제일 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, 제가. 그런데 그 2편으로 두 번째로 권하지 않는 필러가 뭐냐? 눈물고랑 필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술 쪽에 가까운데 그러면 너는 되게 미세한 조금의 고랑은 어떻게 해결하니? 아예 안 권해요. 왜냐? 그 미세한 고랑은 사실 필러로도 해결하기 어렵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이게 각자마다 자신의 보는 의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수술을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필러를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잘 아는 것 쪽으로 의견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수술 쪽을 더 많이 권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한쪽 눈만 지방 재배치나 제거를 하고 한쪽 눈은 필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해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. 없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필러를 잘 안 해드리는 이유는 이 필러의 불란 종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에요. 눈물고랑의 필러가. 그분들이 어떤 너무 예민하다든가 성격상의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자체로서 꽤나 불만족할 여지가 많고요. 여기다 눈물고랑에 필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러를 두세 번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. 만약 불만족하면 녹인다. 애교 필러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어떻게 필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. 그러면 두 번째, 세 번째도 계속 필러를 하시고 싶어 해요. 그러면 또 계속 해야 돼요. 그런데 거기 놓는 필러들이 대부분 고가 필러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저는 3, 40만 원씩 계속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꼭 권하진 않는 편이고 둘 중에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면 저는 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. 눈밑 필러를 맞은 적이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려면 녹이고 수술을 해야 할까요? 네, 녹이는 게 좋아요. 녹이지 않는다면 이 눈물고랑이라고 생각되는 이쪽 위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정확한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. 애교살이 있는 편인데 혹시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애교살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?
경결막으로, 눈 안으로, 결막으로, 눈 안에 빨간 살을 통해서 보통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요. 이런 방법으로 하면 실제로 애교살은 노터치, 건드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애교살이 없어지지는 않아야 정상이에요. 또 어떤 분들이 애교살이 더 늘어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딱 보면 애교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. 하지만 애교살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없어져서 애교살이 더 많아 보이는 거지. 애교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